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오늘 모멘텀 황민혁 전문가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뚜렷한 모멘텀 있었나요? 시장 안에서 어떤 이제 한 가지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들이 눈에 띄어서 오늘장 모멘텀은 바로 이제 증권사 추천주 탑3로 정해봤습니다. 예. 증권가가 사실 이 시즌에 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면 그 기업 커버하는 또 애널리스트들이 또 하루바삐 빨리빨리 또 리포트를 내놓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실적 시즌 가운데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 탑3를 오늘 모멘텀으로 잡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정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 보자면, 바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추천 보고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또 선별해 놨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 안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 왔을 때도 증권사 쪽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은 일부 또 상승이 되는 효과가 또 있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수급인데요. 역시 이제 기업들은 아무리 이제 좋다고 얘기해도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올라가기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수급이 또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나왔던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 이런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갑자기 확 꺾이거나 그런 변동성 자체에 노출이 되기는 사실상 좀 낫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와 기관 수급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연관성을 찾는다는 건 개별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사실 이 기업이 정말 좋아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보고서들이 있죠.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이 정말 좋아서 쓰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분명히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기업이 좋아서 쓰는 그 내용들이 네. 담겨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선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전망치 같은 것들 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접 탐방을 가지 않은 이상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실적 전망과 또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 신뢰성이 있는 기업 오늘 특별히 또 선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클린업에서 트리오 종목으로 현재 시점에서 증권사 추천주 가운데 좀 봐야 되는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장에서 이제 탑3 종목들은 이제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두 번째가 모두투어, 세 번째는 슈프리마입니다. 네, 한샘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죠? 네. 예, 어제 발표되고, 역시나 좋았습니다. 내수가 부진한데도 실적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인테리어, 지금 이제 부역 가구 제조하고 그 다음에 유통, 인테리어 가구에 대한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샘입니다.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우려감이라는 건,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세월호에 대한 여파 때문에 내수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 본다면 실적은 이미 리스크는 소멸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한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보고서 내용으로 본다면 삼성증권하고 HMC 투자증권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직매장에 대한 추각 그리고 인테리어 가구 대리점 대형화에 대한 전략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을 뽑아봤습니다. 네, 이런 직매장 추가나 그 대리점의 대형화 이런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또 가구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요즘 영업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 또는 네.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모두 투어인데요. 뭐 최근에 여행주가 7월 들어서 좀 올라가요. 또 역시 계절감을 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원래 이제 뭐 7월부터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원래 계절적인 수혜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는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다소 이제 분위기가 뭐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동안 좀 침체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뭐 관련 기업들도 역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일단 모드투어의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추천 보고서가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유럽하고 아시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또 한 가지 또 재료가 바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TV 많이 보십니까? 네, 좋아하죠. 네. 저도, 예.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유럽이나 해외 쪽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한 번 나도 가보고 싶다. 크로아티아가 요즘 핫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외 쪽에 대한 네. 재료들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실질적인 여행 수요로 증가하고 있다는, 여행 수요로 이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모드2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하나가 또 이 여행업계에 주는 영향력 대단하네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슈프리마. 네. 뭐 좋은 평가들 계속 많이 나오는 편 아닌가요, 이 종목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제 뭐 실적이 좋고 평가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뭐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슈프리마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성장성이나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당연히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밀릴 때 또 같이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뭐 최근에 주가 조정 거치고 나서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뭐 슈프리마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 이런 이제 바이오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번에 나온 그 내용에 의하면 신흥국에 대한 전자 투표 그리고 전자 주민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올해 뭐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등 이제 신흥국에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슈프리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렇게 뭐 선진국에서도 참 공공부문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쟁력, 신뢰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가 되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이 시점, 아까 시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봐야 되는 홈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사실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기업은 바로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입니다. 한샘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또 우려감을 씻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오늘 장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잡아드린다면,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노후주택에 대한 유지 보수 시장이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노후화가 될수록 감가상각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제 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신규 주택도 역시 이제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모멘텀으로서 노후주택에 대한 유지 보수 시장이 이런 분위기 여건 속에서 확대가 점차 되고 있다는 거. 그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요.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좀 와닿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장한다 하지만 또 실적 좋게 나오긴 하지만 좀 와닿는 게 예. 네, 일단 뭐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성장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당시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 그렇게 됐을 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거나, 뭐 그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죠.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경우에는 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그렇게 확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결국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그 판단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주택을 지금 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새 주택으로 옮기느냐.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돈을 또 추가적으로 들겠죠. 그 비용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주택을 사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이제 주택 경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뭐 지금부터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또 겪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뭐 정말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꾸준한 성장세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 해서 계속 건설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다르지 않은데 그때마다 항상 거짓말을 많이 했죠. 거짓말이라는 건 건설 경기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쪽도 물론 이제 국내 쪽에서도 실질적인 수요가 조금씩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중동 지역을 필두로 해서 실질적인 1분기에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뭐 70% 이상 수주도 발생을 했을 만큼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건설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샘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주방 가구 산업이죠. 이런 가구 산업 자체는 결국은 실질적인 뭐 건설 경기하고 조금씩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한샘이 지금 현재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세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죠. 한 가지 바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는 일단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소비 심리에 대한 위축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역시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샘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선에서 접근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샘 또 수익률은 얼마나 노려볼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샘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올 초에도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살짝 눌림목 과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한번 조정 거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매수를 따라 붙는 건 사실 매수 전략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으니까 다음 날 조정목이 발생됐을 때 한 번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접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87,500원에서 뭐 9만 원 정도 자리면은 충분하게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이 기업의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잡아드린다면 단기에 한번 흔들린다면 83,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줄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 좋은 종목으로 한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클린업에서 증권사 추천주 가운데 가치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샘이었고요. 집중 골든타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